자, 압력이 뭐냐? 아이 쉽게 생각하자. 압력, 누르는 힘이야. 누르는 힘. 그죠? 누르는 힘을 압력이라고 하는데, 자, 내가 압력을, 누가 제일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지 비교를 하고 싶어. 근데 여기에 압력을 줄 때는 요만한 면에 누르고, 여기에 압력을 줄 때는 이만한 면에 누르고, 응? 여기에 압력을 줄 때는 요만한 면에 누르고. 자, 전부 다른 넓이에다가 힘을 주면 누가 제일 누르는 힘을 세게 받았나 비교하기가 힘들어. 그죠? 그래서 누가 제일 누르는 힘을 세게 받았나 비교하고 싶으면 다 똑같은 넓이만큼 자른 다음에 누가 제일 힘을 많이 받았나 이렇게 비교를 해야 힘을 많이 받은 애를 찾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압력은 일정한 넓이를 다 똑같이 잘라놨을 때 누가 제일 누르는 힘을 세게 받았나 이게 압력이에요. 넓이를 똑같이 맞춰놓고 비교하는 거야. 넓이가 다르면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 똑같은 넓이로 잘라놨을 때 누가 제일 힘 많이 받았니? 이게 압력이에요. 너무 쉽죠? 근데 내가 이렇게 누르면 얘는 압력을 받았어. 내가 지금 이 책상을 이렇게 눌렀어. 얘가 압력을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쪽으로 압력을 줬냐? 이렇게 아래쪽으로 압력을 줬잖아. 자, 근데 이런 고체만 압력을 받을 수 있냐? 기체도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니지. 공기가 꽉 차 있지요. 공기도 다 알갱이잖아. 입자. 요 공기 입자들이 여기 꽉 차 있는데, 자, 공기가 너네한테 압력을 주고 있게 안 주고 있게? 공기도 지금 너네를 막 밀고 있어요. 공기도 너네한테 압력을 주는 거야. 기체도 압력이라는 게 있어. 우리 공기의 압력을 특별히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공기의 압력 줄여봐. 공기의 기압. 그렇지. 공기가 너네를 막 누르는 힘, 이걸 기압이라 그래요. 우리 지금 여기 사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사는 이런데 공기가 너네를 지금 여기서 누르는 힘 얼마 정도 되냐면 1기압이다. 우리가 그냥 사는 이런 세상에서 공기가 우리를 누르는 힘을 1기압이라 그랬는데, 1기압이 얼마나 센 힘이냐면, 여러분 지금 공기가 여러분을 막 밀어붙이고 있어. 이거 느껴져? 공기가 니네를 막 누르는 거 못 느끼지, 그지? 그럼 이걸 왜 못 느끼는 거냐? 힘이 너무 약해서? 아니, 공기가 니네 누르는 힘 대빵 세요. 너네 지금 어깨에 코끼리 한 마리씩 얹고 다니는 거야. 근데 난 어깨에 코끼리가 안 느껴지거든? 왜 안 느껴질까? 공기가 막 밖에서 코끼리가 미는데 난 못 느껴. 내 몸속에서도 똑같은 힘으로 받쳐주고 있어. 공기가 안팎으로 이렇게 다 받쳐주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못 느끼는 거야. 힘이 약해서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공기가 나를 누르는 압력은 원래 되게 센데 안에서도 똑같이 받쳐주고 있어가지고 못 느끼는 것 뿐이야. 원래 되게 센 힘이에요. 만약에 니네가 우주로 나간다? 우주에 공기가 없죠? 밖에서 눌러주는 공기의 압력이 없단 말이야. 코끼리가 없어. 밖에서는 코끼리가 없는데 몸 안에서는 코끼리가 밀고 있다? 어떻게 될 것 같냐? 우주에 우주복도 안 입고 나가면 안에서는 막 코끼리가 밀어. 사람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그러진 않지만 제일 약한 부분부터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 어디일 것 같아? 눈, 땀, 고막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공기가 누르는 압력은 되게 센 힘이에요. 근데 공기가 니네를 어떻게 누르냐? 고체는 그냥 누르면 압력이지만 기체는 여기 지금 공기 입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막 미친 듯이 움직이거든? 이 공기 입자들이 막 미친 듯이 움직이다가 우리 몸에 꽉꽉꽉꽉꽉 막 지금 충돌을 하고 있어. 니네 몸에도 꽉꽉꽉 막 충돌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 공기 입자들이 너네 몸에 충돌을 하면 그게 압력이 되는 거야. 공기의 압력. 기체는 움직이다가 빵빵빵빵 부딪히는 게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기가 한쪽으로만 부딪힐까? 막 위에서 아래로만 나를 때릴까? 앞에서 뒤로만 때릴까? 아니, 지금 여기 있는 공기 입자들은 너네를 앞뒤, 양옆, 위아래, 사방팔방으로 다 치고 있어. 그러니까 공기의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똑같이 다 오고 있는 거야. 모든 방향에서. 한쪽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공기의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다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기체도 압력이라는 게 있어. 우리는 못 느끼지만 기체의 압력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 기체 입자에 기체 알갱이들이 운동을 막 하면서 내 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부딪히고 있어. 충돌을 하고 있어. 요 알갱이들이 내 몸에 빵빵빵빵 부딪혀서 이 충돌 때문에 압력이 생기는 거고, 기체의 압력은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질 않아. 모든 방향에서 지금 위아래 앞뒤에서 나를 다치고 있어. 그래서 사실 모든 방향에서 나는 기체 압력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난 못 느끼지만. 자, 기체도 압력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 기체 알갱이들이 빵빵빵 충돌을 해서 내가 압력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럼 기체의 압력은 언제 더 세지냐? 충돌을 더 많이 하면 압력이 세지는 거예요. 기체가 나한테 더 많이 부딪히면 기체 압력이 그만큼 더 세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조금 내릴게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런 동네가 그냥 1기압, 지금 이 공기의 압력을 1기압이라 부른다 했잖아. 근데 이 1기압도 항상 일정하진 않아요. 여러분, 날씨를 보면 오늘은 고기압, 오늘은 저기압 이런 거 알죠? 공기 압력도 조금씩 바뀌어요. 이 공기의 압력이 충돌을 많이 할수록 압력이 올라가는 거고, 충돌을 적게 하면 압력이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려면 일단 충돌을 많이 해야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체 입자가 충돌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기체의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충돌을 많이 하게 할 수 있나? 1번. 자, 온도를 한번 변화시켜봐요. 온도를 어떻게 할수록 기체가 나한테 충돌을 많이 할까? 높여야 될까? 낮춰야 될까? 자,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죠? 활발해져요? 둔해져요? 활발해져요. 운동이 활발해지면 충돌을 많이 할까? 적게 할까? 활발해지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천천히 움직일 때보다 빠르게 움직일 때 빵빵빵 충돌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충돌을 많이 할 수 있어. 그래서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 1번, 온도가 높을수록 더 압력이 커져요. 왜? 온도가 높으면 충돌을 많이 하거든. 아니면 두 번째, 온도는 그대로야. 대신 어떻게 하면 충돌이 더 많이 될 수 있을까? 자, 여기가 이런 상자예요. 상자 안에 기체 입자가 10개 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상자 온도를 올리면 이 입자가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벽에 더 빵빵빵 충돌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러면 압력이 높아지는 거거든? 근데 이번에는 온도를 높이진 않을 거야. 대신 어떻게 하면 저 상자를 쭈그러뜨려. 상자를 쭈그러뜨려 갖고 부피를 줄여. 그러면 똑같이 10개 들었는데 방이 좁아졌어. 충돌 횟수가 어떻게 될까? 많아지지 않겠어? 이래도 압력이 올라가는 거야. 방을 그대로 주고 온도를 높여도 충돌을 많이 하고, 온도는 그대로 놓고 방을 줄여도 충돌을 많이 하게 돼 있어. 즉, 충돌을 많이 할 두 번째 조건, 부피가 작을수록, 이렇게 쓸게요. 부피가 작을수록 온도를 높여도 많이 부딪히고, 아니면 부피를 줄여도 많이 부딪히고 압력이 올라가는 거야. 자, 온도도 부피도 아니다. 그럼 뭐를 바꾸면 좋을까? 자, 이번에는 똑같은 크기의 방이 2개가 있는데 이 안에는 기체 5개를 넣어놨어. 근데 똑같은 크기인데 이 안에는 기체를 10개 넣어놨어. 어느 쪽이 더 충돌을 많이 하겠니? 10개 넣은 쪽. 그죠? 이번에는 뭘 하면 돼? 세 번째, 3번. 입자에 수를 늘리면 돼요. 수가 많을수록 충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1. 온도를 올리든가 아니면 2. 방을 줄이든가 아니면 3. 기체를 더 집어넣든가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충돌을 많이 하니까 더 압력을 세게 할 수 있어. 이해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기체도 압력이라는 게 있구나. 자, 그런데 이번엔 기체 말고 고체의 압력 같은 것도 생각해보자. 요 5번 먼저 한번 볼까? 5번? 우리 5번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스펀지예요. 푹신푹신해요. 스펀지 위에 벽돌을 올린 거야. 그럼 스펀지 위에 벽돌을 올리면 스펀지가 이렇게 눌리겠지? 자, 가나만 보자. 다는 일단 보지 말고 가나만 봐봐. 저 두 벽돌 중 어느 쪽이 스펀지가 더 많이 들어갈까? 가요, 나요? 나요? 누가 더 나가 많이 들어가요? 잘 생각해봐. 얘네 둘이 지금 벽돌 한 개니까 둘 다 무게는 똑같죠. 근데 지금 뭐가 달라? 얘는 넓은 면으로 눕혀놨고 얘는 좁은 면으로 세워놨어요. 어느 쪽이 더 스펀지가 많이 들어가게? 좁은 면이 있을 때. 자, 무게는 둘이 똑같아. 똑같은 힘으로 누르는데 한 놈은 넓게 누르고 한 놈은 좁게 눌러. 그럼 언제 더 압력을 크게 받는다는 거야? 좁게 누를 때 더 압력을 크게 받는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즉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은 세지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나다를 비교해보자. 이번엔 둘이 면적은 똑같아. 똑같이 넓은 면으로 눕혀놨어요. 근데 나는 벽돌 한 개, 다는 두 개야. 당연히 누가 더 스펀지 많이 들어가? 다가 더 많이 들어가지. 이거는 뭐냐? 면적이, 넓이가 똑같으면 더 세게 누를수록 스펀지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스펀지가 많이 들어갈수록 압력을 크게 받은 건데 압력을 크게 받으려면 힘은 어떨수록? 클수록 더 힘을 세게 줘야 당연히 압력이 커지고요. 벽돌 한 개보단 두 개가 더 압력이 큰 거고 힘을 받는 면적은 넓은 게 압력이 큰 거야? 좁은 게 압력이 큰 거야? 좁은 게 압력이 큰 거예요. 힘을 받는 면적은 좁을수록 더 압력이 세진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제 이 5번 셋 중에 그럼 제일 스펀지가 적게 눌리는 애는 누구냐? 제일 덜 들어가는 애. 나. 그러면 나를 쓰고 이유까지 쓰라는 거야. 자, 나는 힘은 많이 받아 적게 받아? 적게 받죠. 다에 비하면. 그죠? 힘은 적게 받고 면적은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가에 비해서 면적은 넓어서 압력이 작다. 압력을 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힘을 세게 주고 면적을 좁게 줘야 압력이 센 거고 거꾸로 힘을 약하게 주거나 면적이 넓으면 압력이 약한 거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똑같은 힘을 줘도 지금 여기 가나를 보면 사실 얘네들은 힘은 똑같이 줬거든요. 왜냐면 벽돌을 세워놓든 눕혀놓든 애가 무게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가와 나처럼 힘은 똑같이 줘도 면이 좁아지면 압력이 세지는 거야. 자, 그럼 면을 좁게 하면 압력이 세지네? 일부러 좁게 만들어서 압력을 세게 해서 이용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조그맣게 해가지고 일부러 압력을 크게 해야 되는 도구가 있어. 예를 들자면 뭐게? 자, 바늘을 한번 생각해봐요. 바늘은 끝이 요렇게 뾰족합니다. 요렇게. 자, 왜 바늘 끝은 저렇게 뾰족하게 만들까? 면적이 좁아야 힘을 좀만 줘도 압력이 세져서 구멍이 잘 뚫린단 말이에요. 이해돼? 만약에 바늘 끝을 이렇게 뭉툭하게 만들어봐. 뚫려 안 뚫려? 안 뚫린다고. 면을 좁게 해야 힘을 똑같이 줘도 압력이 세져서 잘 뚫려. 그래서 일부러 좁게 해야 되는 애 중에 바늘 같은 게 있어요. 또 일부러 좁게 해서 압력을 크게 해야 되는 경우는 또 뭐가 있을까? 바늘, 송곳, 아니면 칼 있죠, 칼. 칼도 이쪽이 칼날이고 여기는 칼날, 이쪽은 칼등. 자, 날은 좁아요, 넓어요? 면이. 날 쪽은 이렇게 얇게 만들어, 그지? 근데 등 쪽은 얇게 안 만들죠. 칼
날 쪽을 얇게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 그래야 면적이 어떻게 돼서? 좁아져서 힘을 조금만 줘도 애가 압력이 세니까 잘 썰려. 근데 내가 이걸 뒤집어 갖고 등으로 썬다고 생각해봐. 안 썰리죠? 왜? 칼등은 날에 비해 애가 넓어. 그러니까 면적이 넓으니까 힘을 줘도 압력이 작아. 안 썰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까? 도끼 같은 것도 마찬가지. 도끼를 내가 어떻게 그려야 되겠니? 도끼는 등은 넓고 요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좁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도끼는 날이 좁아야 압력을 많이 받아서 얘를 뭔가를 팼을 때 나무 같은 거 팼을 때 잘 쪼개진단 말이에요. 압력이 커져서. 그래서 일부러 좁게 만들어야 되는 애들, 압력을 크게 해서 사용해야 되는 애들을 말해요. 자, 그런 게 이제 바늘이나 송곳이나 도끼나 칼 같은 거 이런 애들은 압력을 작게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일부러 넓게 만들어서 누르는 힘이 약하게 해야 되는, 압력을 작게 해야 되는 애들이 누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눈밭에서 눈이 이만큼 왔어? 발로 밟으면 푹푹 발이 빠져. 걷기가 힘들어.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스키 같은 걸 신고 걷는다. 스키 신으면 발이 눈밭에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왜? 내가 그냥 밟을 때는 내 면적이 요만큼, 면적이 좁아. 근데 여기에 스키를 신잖아요? 그러면 스키를 신으면 면이 넓어져. 그러면 압력을 어느 쪽이 더 적게 받는 거야? 스키 신었을 때가 적게 받는 거죠. 압력을 적게 받으면 발이 잘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일부러 넓게 해서 압력을 줄이면 잘 안 빠지게 돼. 이렇게 이용하는 게 이제 스키나 썰매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니네 그 갯벌에서 혹시 조개 해봤어? 갯벌? 갯벌에 들어가면 발이 푹푹 빠지죠? 자, 갯벌에서 발 안 빠지고 쉽게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게? 장화도 좋고, 아니면 널판지, 판자떼기 같은 걸 갖고 들어가서 썰매처럼 판자떼기를 대고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야. 판자떼기가 이렇게 넓잖아요. 그럼 면이 넓으니까 압력이 작아져서 갯벌에 잘 안 빠져. 일부러 넓게 해서 압력을 줄이는 거야. 이해했어? 일부러 좁게 해서 압력을 크게 하는 게 있고, 일부러 넓게 해서 압력을 줄이는 게 있어. 이거를 어떤 경우에 쓰는 거구나를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 기체도 압력이 있다. 축구공이 찌그러졌어. 여기에 공기를 넣으면 애가 팽팽해져. 왜 팽팽해지는 거야? 자, 내가 공기를 넣으면 축구공 안에 공기 입자 수가 어떻게 돼? 많아져. 입자 수가 많아지면 빵빵빵 충돌 횟수가 늘어나. 그럼 축구공 안에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져 작아져? 커져. 압력이 커지니까 쭈그러들었던 게 어떻게 팽팽해지는 거죠. 자, 축구공이 팽팽해지는 이유, 공기 입자 수가 늘어나니까, 수가 많아져서 충돌을 많이 해. 충돌 횟수가 올라가. 증가 하여 축구공 안에 압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니까 찌그러졌던 축구공이 안에서 압력이 커져서 누르니까 애가 팽팽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충돌 횟수를 늘린 거냐? 입자 수를 많게 해서 충돌 횟수를 늘린 거죠.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 축구공은 이렇게 공기 넣지만 탁구공 알아요? 탁구공 약간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든 공이잖아. 탁구공이 찌그러지면 어떻게 다시 피게? 축구공은 공기를 넣어. 탁구공은 공기 안 넣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면 펴지게? 뜨거운 물에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탁구공 찌그러진 걸 뜨거운 물에 갖다 넣으면 탁구공이 따뜻해지겠지? 탁구공 안에 기체 입자에 운동이 발발해져. 그럼 빵빵빵 충돌을 많이 해. 그럼 탁구공이 펴져. 이런 식으로. 이해돼서? 찌그러진 걸 펴고 싶으면 안에 충돌 횟수를 늘리면 돼요. 그럼 기체 압력이 올라가서 이게 펴지는데, 축구공 같으면 공기를 더 넣으면 되고, 탁구공 같으면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되고. 이해죠? 일부러 기체의 압력을 이용해가지고 팽팽하게 해서 쓰는 도구에 뭐가 있을까요?
안에 기체를 집어넣어서 빵빵하게 만들어 쓰는 튜브 같은 거. 이거 튜브가 안에 공기만 들었는데 애가 빵빵하잖아요. 그죠? 안에 공기가 빵빵빵 충돌을 해가지고 밀어내는 기체의 압력을 이용한 거야. 튜브나 구명조끼 이런 게 다 기체의 압력을 이용한 도구이더라. 혹은 뭐 자전거나 자동차의 타이어도 마찬가지. 안에 공기 들어서나 그죠? 안에 공기가 빵빵하게 얘를 밀어줘가지고 타이어가 굴러다녀도 애가 멀쩡하게 만든 거, 이런 거 다 기체의 압력을 이용한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우리 앞단원에서 기체는 힘을 주면 쉽게 압축이 된다 안 된다? 기체는 힘을 주면 쉽게 압축이 되죠. 왜냐면 기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되게 멀어. 좀만 힘을 줘도 애가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압축이 잘 돼. 고체나 액체는 힘을 줘도 압축이 잘 안 됐어요. 그죠? 근데 기체는 힘 주면 압축이 잘 됐단 말이야.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 책을 잠깐 펴보실 건데, 이게 아니구나. 우리 책 어딨니? 이것도 아니고, 이거구나. 책을 몇 쪽을 펴보시면 되냐면 53쪽을 펴보시면 돼요. 자, 53쪽 요 중간에 보시면 요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린더와 피스톤이라는 건데, 실린더와 피스톤, 이 위에 뚜껑처럼 생긴 부분이 피스톤이에요. 그래서 얘는 오르락 내리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지금 기체 입자 몇 개 들었나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개의 기체 입자가 지금 들어있고, 얘네들 막 운동하는 그림이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기체니까. 그래서 지금 입자 사이의 거리도 멀고 부피가 이만큼. 자, 내가 이 부피를 재봤더니, 이 안에 부피를 재봤더니 몇 밀리리터가 됐냐면 12ml였다고 칩시다. 자, 이 안에 부피 12ml였어요. 근데 지금 위에 잘 보면 추가 하나 올라가 있었네요. 자, 지금은 추 하나 올렸을 때 요 피스톤이 안 움직이고 정지한 상태에 이 12ml를 유지하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추가 하나 더 올라갔어. 2개가 됐어요. 추가 2개가 됐더니 위에서 누르는 힘이 세졌네? 그랬더니 지금 공기 부피가 어떻게 됐어? 줄어든 거 보여요? 기체는 힘을 주면 잘 압축돼. 왜냐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머니까. 추 하나 있었을 때는 부피가 이만했는데 하나 더 올리니까 부피가 빡 줄어갖고 이만큼 됐어. 자, 추가 2개가 됐죠? 누르는 힘이 몇 배 된 거야? 2배가 된 거죠. 저 부피는 얼마가 됐을까요? 얘 12ml였다? 제 부피 얼마 될게요? 그렇죠. 반으로 주는 거야. 내가 추를 2개 올려서 압력을 2배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부피는 얼마로 줄어? 절반으로 줄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에 추를 이번에는 4개. 여기는 그림에는 없는데 내가 3개도 올려볼게. 만약에 여기다 추를 하나 더 올려서 3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추 3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부피가 요거보다 더 줄겠죠? 더 줄겠죠? 그래서 추를 하나 3개 올렸더니 부피가 요렇게 더 줄었다고 합시다. 자, 더 줄었어요. 지금 첫 번째 그림하고 비교해보면 얘는 추 2개 올렸으니까 힘이 2배가 됐고, 얘는 추 3개 올렸으니까 힘이 처음에 비해서 몇 배가 된 거야? 3배가 된 거잖아요. 얘 부피 얼마 됐게요? 그렇죠. 처음에 3분의 1로 줄어갖고 얘 부피 4mm 된다요. 어떤 식인지 알겠어? 힘이 2배가 되면 부피는 2분의 1로 줄고, 힘이 3배가 되면 부피는 3분의 1로 줄고. 자, 이제 추 4개 올라가서 부피 더 줄었다? 추가 4개 올라가면 힘이 처음에 4배가 된 거잖아. 얘 부피 얼마게요? 3mm. 뭔 얘기인지 알겠어? 힘이 4배가 되면 부피는 4분의 1로 줄어. 힘이 2배, 3배, 4배가 됐더니 부피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되네? 우리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부른다? 반비례 관계. 즉
압력하고 부피는 무슨 관계네? 반비례 관계네. 압력을 점점점 세게 하면 부피는 점점점 줄어드는 관계야.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압력을 점점점 세게 했더니 부피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게 반비례 관계야.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 보일이라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다. 이걸 우리가 보일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사람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아, 좋아요. 물론 기체일 때만 돼요. 액체나 고체는 누른다고 부피가 줄지 않기 때문에 기체일 때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일의 법칙 있습니다. 이번에 밑줄 한번 쳐볼까요?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해. 압력이 2배, 3배, 4배 커지면 부피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드는 관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자, 아주 좋아요. 그 얘기를 밑에 더럽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지고, 그럼 반대로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죠? 이걸 또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현상. 여러분, 내가 여기서 풍선 들고 있다가 놓쳤어요.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하늘 높이 올라간 풍선은 크기가 어떻게 되게 해요?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위로 올라가면 압력이 커져요? 작아져요? 높은 곳으로 갈수록 공기의 양이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는 거 알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공기 양이 희박해가지고 막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사람들은 산소통 메고 가요. 산소가 모자라가지고. 높은 곳으로 갈수록 공기가 줄어들면, 양이 줄어들면 압력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자, 다시. 기체 분자수가, 기체 입자수가 줄었어요. 압력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올라갈수록 기체 입자수가 줄어요. 그럼 올라갈수록 기체의 압력은 작아지는 거죠. 왜냐면 입자가 많아야 빵빵빵 충돌을 많이 해서 압력이 큰데, 올라가면 입자가 줄어. 충돌이 안 돼. 그럼 압력이 떨어지거든?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 커지는 거. 풍선은 여기 있을 때보다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점점점 얘가 불어오른다? 그러다 나중에 빵하고 터지는 거예요. 왜? 위로 올라가면 압력이 낮아지거든.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 다음, 여기 그래서 풍선이 올라가면서 크기 커지는 거 보이시죠? 과자 봉지 안에 무슨 기체 잔뜩 있어? 질소기체 꽉 차 있는 거 알죠? 내가 과자 봉지 들고 비행기 타요. 그래서 저 하늘 높이 올라간다? 과자 봉지 어떻게 되게 해요? 빵빵해진다요? 이거 왜 그러겠어? 하늘 높이 올라갔어. 공기의 압력이 어떻게 돼? 낮아져. 왜냐면 공기 입자수가 줄거든. 압력이 낮아지니까 얘 부피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빵빵해져요. 훨씬 더 높이 올라가면 애가 빵 터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거 다 압력과 부피가 반대구나, 반비례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경우. 잠수부가 저 물속에서, 이 잠수부가 여기 있었어요. 공기방울을 하나 뽕 내뱉었어. 숨을 쉬어가지고. 자, 공기방울이 점점점 수면 쪽으로 올라오면서 크기가 어떻게 되게 해요? 커져요. 여러분, 물속 깊은 데로 들어갈수록 압력이 올라가는 거 알아요? 수압, 물도 압력이 있거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도 압력이 커져요. 그러면 얘가 수면 쪽으로 올수록 물의 압력이 낮아지는 거잖아. 압력이 낮아졌어? 압력이 줄었어? 부피는 어떻게 돼? 커지는 거지. 공기방울이 점점 커집니다. 이해됐습니까? 압력과 부피. 그리고 이거 공기침대가 뭐냐면 에어매트. 에어매트에 누우면 애가 푹 들어가죠? 내가 누우면 압력이 커졌어. 압력이 커지니까 짜부가 돼서 부피가 줄었어. 이거 다 보일의 법칙이랑 상관이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아,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요거 학습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을 지금 잘 봐. 2배, 3배 막 이렇게 늘리고 있어요. 자, 압력 1기압일 때 부피가 120이었거든요. 2기압이 됐어. 아이고, 압력이 2배로 늘었네? 부피는 얼마가 됐을까? 2배가 돼요? 그렇죠. 2분의 1로 줄어요. 6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압력이 3배가 됐어요. 그럼 부피는 얼마가 되게 해요? 3분의 1로 줄어요. 부피는 40이 되는 거야. 압력이 2배, 3배, 4배 증가하면 부피는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뒤집어서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여기 봐봐. 120이었던 부피가 24로, 이게 지금 몇 분의 1로 줄어든 것이죠? 아, 좋습니다. 5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럼 압력을 몇 배 했다는 뜻일까요? 5배 했구나. 여기 5기압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우, 쉽네. 잘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아주 좋아요. 자, 빈칸에 들어갈 숫자 썼어요. 1번에 답 나온 것이고, 위표를 이용하여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임을 알 수가 있네. 반비례임을 알 수가 있네.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기겠어? 이렇게 반비례 관계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숫자까지는 안 써도 좋아요. 반비례 관계 모양만 우리 한번 그려봅시다.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구나.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구나. 기체일 때 얘기야. 됐죠? 자, 추 1개 올렸을 때 부피가 이만했어요. 지금 추 4개 올라가니까 부피가 빵 줄었죠? 압력이 몇 배가 됐냐면 4배가 된 거야. 부피는 아마 얼마로 줄었겠어? 4분의 1로 줄었겠지요. 자, 추를 여기서 만약에 더 추를 1개에서 4개로 올렸더니 압력이 어떻게 됐냐? 지금 추를 더 올렸더니 부피가 줄었어. 그러면 요 안에 기체의 압력은 증가했을까? 감소했을까? 왜 증가하죠? 가까워서. 그렇죠. 그 말이 들어가야 돼. 너무 잘했어요. 자, 이렇게 추를 더 올리면 안에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되냐? 자, 기체의 부피가 감소를 해가지고 지들끼리 충돌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충돌 횟수가 증가함으로 기체의 압력도 커지겠죠. 누르면 안에서 지들끼리 빵빵 더 많이 부딪히니까 안에 기체 압력도 같이 커지겠구나.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아주 좋아요. 자, 원래 부피가 이제 여기를 말해요. 여기 부피가 만약에 20mm였다면 얘는 부피가 얼마 됐게? 라는 질문이에요. 얼마 됐겠어요? 5mm 됐겠죠. 5mm. 그 이유까지 만약에 쓰라고 하면 압력이 4배가 되어 부피는 4분의 1배로 감소했을 거다. 이걸 쓰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거든. 됐습니까? 할만하죠? 자, 보일 법칙과 관련된 예. 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예 우리 많이 봤어. 뭐 있었지? 과자 봉지 좋아요. 과자 봉지 그 다음 뭐? 네, 과자 봉지를 들고 비행기를 타면 혹은 높이 올라가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타면 봉지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봉지가 부풀어 오른다. 뭐 이런 거 하나 쓰시고 또 쓰려면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면 애가 커진다는 거죠. 나중에는 빵하고 터질 거예요. 이런 게 다 압력과 부피가 무슨 관계구나를 보여주는 거다. 되죠? 너무 잘하는데. 책 47쪽을 한번 펴볼까요? 47쪽.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여러분 기체는 어떻게 압력이라는 게 있다. 기체가 막 입자 운동하다가 내 몸에 빵빵빵빵빵 부딪히는 게 압력이다. 그래서 많이 부딪히면 기체가 압력이 큰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못 느끼잖아. 기체의 압력을. 그래서 기체 입자를 쇠구슬이라 생각하고 실험을 한 거예요. 요 페트병 안에 쇠구슬 15개를 넣고 막 흔드는 거야.
그럼 이 쇠구슬들이 페트병에 빵빵빵빵 충돌을 하겠죠? 그러면 내 손에 힘이 들어가. 얘가 막 충돌을 하네, 막 힘이 들어가네. 이게 이제 기체의 압력인 거야. 근데 쇠구슬을 15개 넣었을 때랑 30개 넣었을 때랑 흔들었을 때 누가 더 힘이 많이 들어? 30개 넣었을 때 힘이 많이 들죠? 30개 넣으면 입자수가 늘어나서 충돌을 많이 하겠지. 충돌을 많이 하니까 압력이 커져서 힘이 더 드는구나. 이거를 기체로 하면 우리가 못 느끼니까 쇠구슬을 넣어서 직접 느껴보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압력, 입자수가 늘어나니까 충돌을 많이 해서 압력이 커졌다. 지금 이 실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개수가 늘어나면 충돌을 많이 하는구나. 이 실험이야. 이게 48쪽에 6번 실험에도 있는데 조금 아까 한 건 사람이 직접 손으로 흔들어 본 거고요. 이거는 이제 기계로 막 밑에서 밀어 올려가지고 충돌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쇠구슬을 언제 더 많이 넣었냐? 누가 더 많이 넣은 거 같니? 가는 지금 여기 부피가 이렇게 요만큼, 나는 근데 이만큼. 안에 부피가 더 큰 쪽이 뭐겠어? 쇠구슬이 많아서 충돌을 많이 해갖고 얘가 압력을 세게 줘서 더 부피가 커진 거야. 그러니까 가보다 나가 쇠구슬 더 많이 넣고 지금 얘를 흔든 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충돌 횟수가 많아갖고 이쪽이 더 압력이 커서 이렇게 부피가 올라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49페이지에 5번 한번 볼까? 49페이지에 5번. 자,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가하고 나만 비교해보자. 가는 페트병인데 물이 하나도 안 찼어. 나는 꽉 채웠어. 그리고 둘 다 스펀지에 올렸다? 누가 더 스펀지가 많이 들어가게? 이거죠. 누가 더 많이 들어가? 가나 중에선. 나가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나가 가보다. 힘이 커서, 무겁다를 우리가 이제 힘이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무거워서, 즉 힘이 커서 더 많이 들어가고, 이번에는 똑같이 물을 가득 채운 건데 한 놈은 세워놨고 한 놈은 뒤집어 엎어놨어. 누가 더 스펀지가 많이 들어갔을까요? 엎은 놈이 많이 들어갔겠죠? 얘가? 아니 그러면 얘네들은 힘이 다른가? 그건 아니거든. 안에 물은 똑같이 차 있거든. 그럼 다가 많이 들어간 이유는 뭐야? 면적이 좁아서 많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가 제일 많이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이 나, 그 다음이 가겠구나. 자, 7번에 이거 뭔지 알아요? 연필을 갖다가 이렇게 양쪽에서 누른 거야. 자, 1번, 2번 어디가 더 아프냐는 소리예요. 당연히 어디가 더 아파? 2번이 더 아프지. 자, 근데 내가 양쪽에서 누를 때 1번 쪽과 2번 쪽을 힘을 다르게 줬을까? 내가 이렇게 양쪽에서 누르는데 힘을 한쪽은 세게 주고 한쪽은 약하게 주고 이렇게는 안 돼요. 힘을 똑같이 줬으니까 연필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거든. 힘은 똑같이 줬는데 왜 2번이 더 아프냐? 면적이 좁아서 그렇다. 이 얘기죠. 자,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 그 53쪽에 가시면 보일이 아까 기체에 압력을 줬더니 기체가 쪼그라들었더라.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더라. 이거 알아낸 사람이라 그랬잖아. 근데 보일이 무슨 실험도 했냐면 이렇게 J자 모양으로 생긴 시험관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관은 요 끝은 막혀 있어. 한쪽만 뚫려 있거든. 그래서 뚫린 쪽에다가 수은이라는 걸 든 거야. 수은이 뭔지 알아? 몰라요? 수은은 액체인데 액체 중에서 되게 무거운 액체에 속하고, 수은을 어디에 쓰냐면 온도계 같은 데 많이 써요. 수은 온도계. 근데 이 수은이 되게 안 좋은 물질이야. 사람 몸에 들어가면 병을 일으킬 수 있어서, 만약에라도 수은 온도계를 내가 갖고 있는데 실수로 깨트렸는데 내 몸에 수은이 닿았어. 이러면 병원 가야 돼요. 되게 위험한 물질인데, 어쨌든 이 수은이라는 애를 요 안에 넣었더니 요만큼 빈 공간이 생기더라 이거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기가 저 안에 있는 건데, 내가 여기다 수은을 더 넣었어. 그럼 수은이 이쪽에 더 많이 들어와서 무거우니까 누르는 힘이 세졌겠지? 아이고, 이 공기가 여기보다 여기서 확 줄었네. 세게 눌렀더니 압축됐네. 결국 이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세게 누르면 얘도 세게 누를 테니 공기가 압축됐구나. 압력을 주니까 부피가 줄어들었어. 이렇게도 실험하더라. 결국은 다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도 실험할 수 있고 이렇게도 실험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고, 이 실험 중에서 잠시만요. 57쪽을 잠깐 가보면 이렇게 주사기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주사기 앞을 막아버렸어. 뚫린 데를 막아버렸어. 공기 왔다 갔다 못하게. 그리고선 이 안에 지금 주사기 빈 공간에 알갱이 몇 개 들었나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공기 입자가 7개 들어있는 상태에서 자, 피스톤을 빵 눌렀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피가 줄었죠. 압축이 됐죠. 그럼 이 안에 입자의 충돌 횟수는 이때보다 늘었어? 줄었어? 늘었겠죠. 더 많이 안에서 빵빵 충돌을 해갖고 안에 아마 압력이 커졌을 거야. 근데 반대로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요 피스톤을 당겨버렸어. 당겨가지고 이렇게 부피를 오히려 늘렸어.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때는 충돌 횟수가 줄었겠지. 그러면 이때는 내부의 압력이 아까보다 감소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피스톤을 누르거나 당긴다고 해서 자, 이때 부피가 변하니까 충돌 횟수가 변해서 당기면 압력이 줄고 누르면 압력이 올라가지만, 자, 내가 이 피스톤을 누르거나 당겼다고 해서 안에 입자 수가 막 바뀌나? 그건 아니죠. 안에 입자 개수는 그대로. 그 다음 누르거나 당겼다고 해서 막 온도가 변할까? 그것도 아닙니다. 온도나 입자 수는 그대로인데 부피만 줄었다 늘었다 해서 충돌 횟수가 바뀌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하고 개수는 변하지 않았구나. 요렇게. 그리고 61페이지로 가시면 이게 요런 실험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장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름이 좀 어려워. 감압용기. 감압용기. 이게 뭐 하는 용기냐면 이 안에 지금 초코파이 있는 거야. 초코파이 넣고 뚜껑을 닫아. 과자 봉지가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쭉 뺐죠. 손잡이를 쭉 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안에 공기가 쭉 빠지는 거야. 요 용기 안에 있는 공기를 쭉 뽑아낼 수 있는 장치를 감압용기라 그러거든. 그래서 손잡이를 쭉 뺐더니 안에 공기가 쭉 빠져나오면서 자, 지금 초코파이 어떻게 됐나 봐.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거 보여? 왜 부풀었겠어? 공기가 줄어서 압력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압력이 늘어난 거야? 이 안에 압력이 줄었더니 부피가 어떻게 됐어? 커졌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요렇게 이것도 다 압력이 줄어드니까 부피가 커졌구나. 이런 실험이고요. 이것도 똑같아. 주사기 안에 풍선 넣어놓은 거 보여? 잘 보면 주사기 앞에는 막았어. 자, 주사기 앞은 막고 이 상태에서 얘가 주사기를 이 손으로 빵 누른 거예요. 자, 빵 눌렀더니 지금 요 부분이 쪼그라들면서 풍선 크기도 어떻게 될게? 풍선 크기도 작아져요. 왜겠어? 공간에 부피가 줄면 안에 입자 충돌수가 늘어나면서 압력이 커지니까 풍선이 부피가 쪼그라들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 결론은 하나야. 아, 압력이 올라가면 부피는 줄어드는구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구나. 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 너무 쉽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 것들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아주 좋아요.